노인들에게서 폐지를 원래 시세보다 비싸게 산 뒤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곳이 있어 화제입니다. 이곳은 노인들이 주운 폐지를 6배나 높은 가격에 사는 것은 물론 말벗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정서적으로 소외된 노인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생각하는 기우진 대표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노인들이 모은 폐지를요 시세보다 좀 비싸게 사서 더 좋은 일에 이제 쓰는 분인데 화제가 되고 있는 네. 인물이에요. 폐지 모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시세를 좀 확인해 보니까 키로당 50원입니다. 8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 100kg 정도를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5,000원 정도가 되죠. 정말 폐지 이렇게 들고 도로에도 폐지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는데 금액이 적은데 이 기우진 대안학교 교사를 했던 분인데 이 기우진 씨가 이 폐지를 시세보다 6배 정도 많게 키로당 300원 정도 쳐줍니다. 오늘 알고 보니까 미술품 같은 걸 만드는데요. 오늘의 미담 주인공입니다. 저도 이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키로당 1kg면 상당한데 그걸 50원 받는데 6배에 해당하는 가치로 쳐서 이제 받아줬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노인들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기우진 대표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6년 전에 우연히 길에서 이제 폐지를 이제 옮기시는 한 어르신을 출근길에 만나게 돼요. 그분이 이제 폐박스를 허리에 메고 또 그 머리에다가 이고 이렇게 경사도 차도를 올라가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좀 위태롭고 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일단 그분들로부터 받은 어떤 사회적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분들이 폐지를 줬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높아지겠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 재활용률이 1인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재활용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국가 예산을 아낄 수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하지 않고 단순하게 불쌍하게 본다는 거죠. 저희가 처음에 폐박스를 이제 구매할 때는 시세가 10배였어요. 그러다가 폐지를 매입하는 인원을 늘리고 대신에 폐지 매입 가격을 조금 이제 줄이자. 올해 이제 7월부터는 시세의 한 6배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가격으로 이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는 6배 높게 이 폐지를 이제 매입하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이 폐지에 대한 어떤 구매뿐만 아니라 폐지로 미술 작품을 만들어서 노인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냥 뭐 돈 모아서 지원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이렇게 어쩌면 사업의 어떤 그 모양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스타트업으로서도 너무나 뛰어난 아이디어고 참 아름다운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폐지를 좀 비싸게 사드렸잖아요. 6배, 7배, 뭐 10배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몇 겹으로 쌓아서 헝겊으로 뒤집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밑판을 만드는 거고요. 이후에 이 밑판을 누구한테 보내느냐? 재능기부 작가 300여 명에게 발송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 위에다가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캘리그래피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말 그대로 아트를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을 다시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걸. 그럼 그 수익금이 생기겠죠. 이 수익금을 다 본인이 갖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수익금으로 앞서 그 폐지나 이런 여러 힘든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을 하면 참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중간중간 다 그림도 예쁘고 마지막 결과물 어른들을 돕는 일도 아름답고 참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사실은 이제 그 그림을 그리면 그 밑에 밑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폐지로 이제 밑판을 만든다는 건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서 저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 기업은 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우진 대표가 저렇게 얻은 수익으로 이제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생계와 안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건강과 여가예요. 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최근같이 이렇게 장마철 같은 때는 집에 곰팡이 쓸고 막 이렇잖아요. 노인분들 형편 어렵다 보니까 집 관리 못 하는데 곰팡이 쓸고 이런 경우에 2배 해드린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쌀을 공급한다든지요. 그다음에 이제 손수레를 주는 거죠. 폐지 이거 들고 다니지 않고 손수레를 끌고 다닐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가장 특별한 건 여행이랍니다. 사실상 이 노인분들이 가장 접근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외롭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워서 더더군다나 폐지를 주우면서 소일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가지고
청년들하고 노인분들을 이렇게 짝을 맺어갖고 1년에 한 번 정도 가까운 근교 같은 데 나가서 여행을 좀 이렇게 시켜드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사회적 기업으로서 하나하나 내용을 보니까 쉽지 않은 일들을 이렇게 해왔는데 좋은 취지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 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었는지 그 얘기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요, 제가 폐지를 좀 시세보다 비싸게 산다고 하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손세를 좀 치셨어요. 그리고 저는 고물상에 갖다 팔겠다고 저희를 좀 이렇게 사기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저희가 하는 일들에 대한 좀 진정성을 이제 알아주시더니 이제는 좋은 박스들을 이제 미리 또 이렇게 골라주시고 또 저희한테 이제 공급해주시고 또 저희가 그걸 좀 고가로 샀을 때 상당히 좀 만족하시면서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본인들의 어떤 생계비나 또 의료비 이런 데 보태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폐지를 공급해 주신 어르신 중에 이제 민어르신이라고 계신데요. 그분 노부부셨어요. 계속 이제 이사 준비도 저희 같이 도와드리고 식사도 때로는 같이 하고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폐지를 팔고 사는 그런 관계를 떠나서 손주, 할아버지 진짜 그런 느낌으로 좀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어르신 좀 가장 기억에 남고요. 네, 좀 보면 하나하나 좀 쉬운 일 아닌데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면서 기우준 대표가 새로운 세웠던 목표를 달성을 했다고요? 참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저 가슴이 막 뭉클하려고 하는데 2017년에 이 기우진 대표가 한 폐지 줍는 어르신 한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고용하고 싶다. 나중에는 폐지 안 줍게 그렇게 안정된 일을 할 수 있게끔 자기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7월에 그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9분의 어르신을 고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폐지 줍는 어르신 중에 9분을 이제 이 회사에 와서 일할 수 있게 해준 건데요. 월수금 출근하신답니다. 그리고 일을 많이는 하기 좀 힘드시니까 몸들 다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대략 한 8시간 정도 근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캔버스 만드는 밑작업하는 거죠. 이제 천을 딴다거나 이제 박스를 이렇게 쌓아놓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또 제공을 하면서 본인이 본인이 세웠던 약속 또 올해 지킨 것 같네요. 폐지 줍는 일을 했던 분들에게 일자리 약속을 했는데 그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서 일터를 제공했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데 근데 기우진 대표가 이렇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면 남다른 애정이 있는데요. 네, 계속 얘기할 때마다 어르신이라고 네. 표현을 하죠. 그 속에 애정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표현을 할 때 채무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분들과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은 엄연히 다르다. 그분들이 세상에 있었고 닦아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것을 그분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득을 줬다라고 생각한다. 또한 남을 돕는 게 그러니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아이들도 돕는 일에 협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까지 사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기우진 대표 특별한 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꿈인지 들어볼까요? 누구나 늙는다. 누구나 나이는 든다. 이거는 뭐 필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문제가 우리 세대의 문제로 올 가능성이 매우 이제 높은 거죠. 자연스럽게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될 주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러블리페이퍼는 이제 망하는 게 목표다. 러블리페이퍼라는 회사가 이 사회에 이제 많다라는 거는 그런 사회 문제가 팽배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왕성하게 잘해서 우리가 보는 소셜 미션을 잘 달성하고 난 다음에 저희 같은 사회적 기업들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된다고 하면 기우진 대표가 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없어질 없어지죠. 것이다. 이런 자기 얘기를 꿈이 한다는 없어진 게 것은 꿈이라 하는 게 참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예. 없어진다니요. 근데 그게 뜻이 그잖아요. 노인 복지 이런 게 다 이루어진다면 그렇죠. 굳이 우리가 없어도 된다. 이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얘기가 참 와닿네요. 누구나 늙게 되는 건데 네. 그 늙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미리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사회적 꿈을 이제 자기가 만들어 간다라는 건데 미리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이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기우진 대표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건 만장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